집이 참 조용하다. 어느 날 문득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제 살 길 찾아 떠났고 현관에는 주인 없는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젊은 땐 바쁘게 울려대던 전화기도 이제는 온종일 잠잠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정신없이 사느라 조용한 게 소원이었는데 막상 그 고요함이 찾아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덩그러니 멈춰 선 것 같고,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허전함. 혹시 지금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만 옛날 사진첩을 뒤적거리거나 괜히 전화기만 만지작거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남들은 다들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외딴섬처럼 쓸쓸한 건 아닌가 싶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느끼는 그 적막함은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듯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젊은 날 그 복잡하고 소란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비로소 오직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선물처럼 도착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고요한 시간을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낯설고 두려울 뿐이지요. 평생 고독을 사랑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젊은 날의 행복이 시끌벅적한 축제와 같다면 노년의 행복은 고요하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과 같다고 말입니다. 축제가 끝난 자리는 쓰레기가 남고 어수선하지만 노을이 지는 풍경은 바라만 봐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지혜를 빌려 축제가 끝난 뒤 찾아온 이 허전한 마음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로 채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텅 빈 방 안을 채우고 있던 적막함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감싸주는 포근한 담요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을 활짝 열고 그 평온함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평생토록 꽉 쥐고 있었던 관계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푸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장, 관계를 비워야 비로소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창밖에 서 있는 나무들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여름에는 그토록 무성하고 푸른 잎을 자랑하며 그늘을 만들더니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무는 스스로 그 고운 잎사귀들을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나무가 병이 들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무사히 버티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잎을 떨구지 않고 욕심내어 끝까지 매달고 있다가는 그 무게와 추위를 견디지 못해 정작 소중한 가지와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네 인생의 관계도 이 나무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잎사귀를 하나라도 더 매달기 위해 참 많이도 애를 썼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름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에게도 좋은 척 웃어주어야 했고 별로 내키지 않는 모임에도 나가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키곤 했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지금 예전처럼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신가요?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와서 조용한 방에 앉으면 내가 오늘 무슨 실수는 안 했나? 그 친구는 나한테 왜 뼈있는 말을 했을까 하며 곱씹느라 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젊은 날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건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꾸미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입고 있던 그 두꺼운 옷들이 이제는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점차 연락이 뜸해지는 인연들을 두고 너무 야속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어서 스스로 잎사귀를 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주는 대신 차라리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내 손에 쥐어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삼켰던 말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눌렀던 감정들, 이제는 다 거두어드리고 그냥 편안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로 서 있는 나무가 처량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군더더기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기품 있어 보입니다. 지금 곁에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외톨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비로소 고요하고 깊은 내면의 숲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 숲에서 만나는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 쓰던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이 자유와 홀가분함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이라야 다음에 찾아올 행복을 넉넉히 담을 수 있을 테니까요. 2장 행복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고 믿으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지어야 했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했고 통장의 숫자를 늘려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느라 정작 내 무릎이 닳고 발바닥이 부르트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멈추어선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은 잠시뿐, 뒤돌아서면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산 정상에 오르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내려갈 길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젊은 날의 행복이 무언가를 자꾸 더하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행복은 불필요한 것을 빼는 데서 옵니다.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진짜 미소 짓게 했던 건 거창한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디 크게 쑤시는 곳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밤 아무런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들 수 있는 평온함. 이런 소박한 없음의 상태가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습관처럼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들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몸이 예전처럼 펄펄 날았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람들이 오히려 지금의 평화를 흔드는 물결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삶의 덧셈을 멈추고 뺄셈을 시작해 볼 때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은 집을 좁게 만들고 너무 많은 생각은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드나들 틈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특별히 아픈 곳이 없고 크게 빚진 것이 없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저 먼 미래에 혹은 남의 시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빠져나간 그 텅 빈 자리, 그 고요하고 넉넉한 여백 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무언가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이만하면 되었다. 오늘도 별일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나지막이 조절해 보십시오. 그 안도감이 그 어떤 보약보다 여러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3장 지나간 후회로 귀한 오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밤이 깊어지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녀석입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면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사람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이미 10년 아니 30년도 더 지난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애꿎은 이불을 걷어차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은 굽이굽이 흘러 마침내 바다로 갑니다. 이미 바다에 닿은 물을 다시 산꼭대기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튼튼한 그릇으로 퍼나른다 해도 한번 흘러간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신조차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고개를 뒤로 돌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를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 정작 우리 앞에 놓인 귀한 오늘이 소리 없이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느라 지금 내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이 식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지나간 슬픔을 곱씹느라 오늘 창가에 내려앉은 눈부신 햇살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를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니 어리석어 보일 뿐 그때는 그게 살 길이었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지난날의 나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살아내느라 참 애썼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직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손에 쥔 찻잔의 온기, 코끝을 스치는 바람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이것만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인생입니다. 지나간 날들이 아무리 화려했든 혹은 비참했든 그것은 이미 찢어진 달력과 같습니다. 찢어진 달력을 다시 붙이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배달된 새 하얀 종이 위에 예쁜 그림을 그리십시오. 후회로 얼룩진 어제가 오늘의 맑은 하늘을 가리지 않도록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는 것. 그것이 남은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사장, 인생이라는 소풍을 마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여러분, 서산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찬란했던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풍경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 오늘도 하루가 다 갔구나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농부는 해가 지면 흙 묻은 장화를 벗고 따뜻한 아랫목을 찾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흙투성이 손을 털고 엄마가 부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고단했던 하루의 노동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별, 죽음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늙음을 서러워하고 죽음을 무서운 절벽처럼 느끼곤 합니다. 평생 일구어 놓은 내 집, 내 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담담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죽음은 삶이라는 긴 노동 끝에 찾아오는 달콤한 잠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밤 잠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단한 몸을 뉘고 푹 자고 싶어 합니다. 죽음은 단지 그 잠이 조금 더 길고 깊은 것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늙어서 아픈 무릎도 없고 자식 걱정에 타들어가는 속도 없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던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떠날 채비를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풍 온 아이가 해가 저물면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가듯 우리도 이번 생 참 잘 놀다 간다 하고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장롱 속에 아껴둔 물건들도 필요한 이에게 나눠주고 가슴에 맺힌 미움이나 서운함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짐이 가벼워야 떠나는 발걸음도 가벼운 법입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축제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 이 소풍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미소가 더 애틋하고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더 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언젠가 찾아올 그 마지막 밤이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별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저 오늘 주어진 햇살을 기쁘게 누리며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마지막 장, 혼자가 아니라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시간. 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찻잔이 비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60 이후의 삶을 지탱해줄 4가지 기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구는 나무처럼 관계를 가볍게 하는 지혜, 행복을 더하기가 아닌 빼기에서 찾는 마음, 흘러간 강물인 과거를 붙잡지 않고 오늘을 사는 태도, 그리고 죽음을 두려운 어둠이 아닌 평온한 휴식으로 받아들이는 용기까지. 머리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막상 영상이 끝나고 다시 적막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질 생각에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시는지요. 그래도 늙어서 혼자면 처량하지 않을까? 아플 때 물 한 잔 떠줄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왔기에 그 손을 놓고 홀로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처량함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남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그 사람이 꺼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주면 불행하고 친구가 찾아오지 않으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삶이야말로 진짜 고독한 지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라는 우주를 탐험하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남이라는 타인에게는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쪼개어 썼습니다.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고 외출할 때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지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는 어땠습니까? 나 혼자 먹는 밥이라고 식은 밥에 물 말아 대충 때우지는 않으셨나요? 집에만 있다고 무릎 나온 옷을 입고 거울 속에 나를 초라하게 방치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허전함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내면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울 속의 나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잘 잤니? 오늘도 참 근사하게 늙었다 하고 말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라도 임금님 수라상 차리듯 정성껏 차리십시오. 찬장에 아껴두었던 가장 예쁜 접시를 꺼내고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담아 나에게 대접하십시오. 좋은 옷은 남 보여주려고 입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입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단정하고 고운 옷을 입고 나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렇게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진 사람은 타인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숲길에서 들꽃의 이름을 불러주는 기쁨을 알고 조용한 방에서 읽는 책 한 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 곁에 없어도 이미 충분히 충만하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노년은 형벌이 아닙니다. 신이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정리하라고 주신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휴가입니다. 젊은 날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잔잔한 호수처럼 맑아진 마음으로 내 지나온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남의 소음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뜬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내면의 단단한 힘을 믿고
고독이라는 자유의 날개를 단 아주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유라는 단어를 적어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홀로서기가 쓸쓸한 독백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텅 빈 방을 채우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외로움이 불쑥 찾아올 때마다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이야기들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우리만의 지혜로운 모임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꼭 안아주는 따뜻하고 충만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